안녕하십니까?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유나의 감동 주파수입니다. 있지, 나는 정말 행복하고 멋지게 살아왔어. 이렇게 시작되는 인생 이야기, 정말 멋지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안에 참 나를 알고 살아갈 때는 이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할까요? 삶의 많은 문제는 나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나의 인생 이야기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어떤 이야기로 채워졌으면 했었는지 깊은 내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은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고려대 심리학과 박선웅 교수는 나의 인생 이야기가 어떻게 나의 정체성을 만드는지 보여줍니다. 정체성의 심리학은 나의 인생 이야기를 돌아보며 나도 몰랐던 내 안의 나를 발견하고 있는 그대로의 온전한 나를 받아들여 자신만의 매력으로 자신의 길을 빛나게 걸어가게 합니다. 정체성을 찾는다는 것은 껍데기 안에 감춰진 자신의 알맹이를 찾는 것이다. 그 알맹이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 즉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은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이다. 칼 구스타프 융.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자신에게 던졌을 법한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다. 그런데 질문은 하지만 답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한다. 심리학자 제임스 마샤는 누군가의 정체성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탐색했는가? 둘째,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나름의 신념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체성의 상태는 네 가지가 있다. 정체성 획득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탐색한 끝에 답을 찾아 이제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신념 체계를 갖춘 사람이다. 정체성 유예는 자신에 대한 탐색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아직 이렇다 할 신념이 없는 상태이다. 정체성 폐쇄는 자신에 대한 탐색은 진행되지 않았으나 주로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주변 사람의 영향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신념을 마련한 상태이다. 정체성 혼미는 아직 자신에 대한 탐색도 하지 않았고 신념도 없는 상태이다. 무려 91%에 해당하는 한국의 20대들이 정체성 폐쇄나 혼미 상태에 있다고 한다. 정체성의 화두에 대한 책으로는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와 미움받을 용기가 대표적이다. 정체성을 찾는 과정은 어려서부터 많은 경험을 하고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많았던 사람들은 삶의 평범한 과정 속에서 충분히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 학업 성적과 경제적 성공이라는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평가를 하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정체성을 찾는 데는 많은 고민과 용기가 필요하다. 이제 우리도 자신의 정체성에 눈을 떠야 할 때이다. 정체성이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삶의 방향에 대해 결단을 내린 정도를 의미한다.
정체성이 잘 형성된 사람은 첫째, 이들은 영혼의 엑스레이를 가지고 있다. 자신에게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자신이 행복한 순간은 언제이고 자신의 삶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부모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라는 것, 자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에 뛰어들라는 것이다. 둘째, 자신의 목적지가 찍힌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상당 부분 내렸다. 셋째, 삶에 대한 지침,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특성뿐 아니라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올바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특징들을 종합해 보면 정체성이 있다는 것은 곧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임을 천명하는 것이다. 기쁨과 행복, 좌절과 슬픔 모두 결국 자신이 감당할 몫이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정하고 결과를 받아들이고 더 자신에 대한 이해는 깊어지고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자신의 삶에서 자유로움을 선택하고 또 책임을 받아들인다. 항아리에 큰 돌을 넣고 작은 돌을 넣고 모래를 넣어야 가득 채울 수 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인생의 큰 돌을 먼저 찾아 넣고 그 다음 작은 돌들과 모래로 채워야 한다. 내 인생의 큰 돌을 찾아야 한다. 내가 알고 있는 자신의 성별과 나이, 누구의 자식이고 어느 학교에 다녔는지, 현재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지 등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을 알아도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아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를 그냥 아는 것과 제대로 아는 것의 차이를 아는 것은 그것은 자기 개념과 정체성을 구분하는 것이다. 자기 개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에 대한 단순한 나열이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에 대한 우선순위가 없다. 첫째로 자기 개념과 구분되는 정체성의 특징은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자기 개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에 대한 단순한 나열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우선순위가 없다. 정체성의 형성 과정은 평면적인 자기 개념들이 갈등과 타협, 고뇌와 결단의 과정을 거쳐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으로 나뉘는 과정이다. 그 결과 정체성이 형성된 사람은 자신에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또 그것과 다른 부분의 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해 상당 부분 결론을 낸 사람이다. 둘째, 정체성이 자기 개념과 구분되는 특징은 조화와 일관성에 있다. 조화가 가능한 이유는 자신에 대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것과 주변 사람과 넓은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결정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마음과 많은 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은 서로 충돌할 것이다. 셋째로, 정체성은 삶의 의미와 방향성을 포함한다. 정체성은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정체성을 형성한 사람은 그 방향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갈 것이고 그 삶의 여정 자체에서 의미를 찾을 것이다. 또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제대로 걷고 있다는 자기 확신 역시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의 이야기이다. 정체성은
하나의 사회적 역할로 표현되기 어렵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과 주변 사람들의 기대를 벗어버린 날 것 그대로의 자신은 어떻게 표현되고 또 경험될까? 그 방법으로 형용구가 있는 하나의 문장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묘사하는 것이다. 정체성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할 때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야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로 표현된 개인의 정체성을 심리학에서는 서사 정체성이라고 부른다. 정체성을 찾는다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숨겨진 진짜 나를 찾는 것이다. 나는 나의 이야기 안에 있다. 내 인생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 이야기를 선택하고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선택이 왜 중요한지, 나의 삶에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며 살고 싶습니까? 어떤 일에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중요합니까? 각 개인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비슷하고 몇몇 사람들과 비슷하고 그 누구와도 비슷하지 않다. 클라이드 클리콘과 헨리 머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이를 즐기는 것도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인간만의 특성은 아니다. 위스콘신 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인 존 나일스를 비롯한 몇몇 학자들은 인간에게 호모 나란스라는 이름을 지었다. 나란스는 이야기하다라는 뜻의 라틴어이다. 호모 나란스라는 이름을 통해 인간의 고유한 특성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것,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표현한다는 것임을 강조한다. 어떤 결정을 내린 이유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이야기가 필요한데 한 삶을 온전히 드러내려면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 자신에게 중요한 인생 이야기들이 결국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 즉 정체성이다.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어제의 이야기이다. 인생 이야기란 사람들이 마음속에 지니고 다니는 자신의 삶에 대한 기록이고 그런 점에서 일종의 자서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자신의 행동이나 결정, 그에 따른 사회적 파장 등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많이 다루고 있으니 인생 이야기는 일반적인 자서전이 아니라 영혼의 자서전이다. 다른 사건에 비해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고 나아가 자신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는지를 둘러싼 이야기이다. 인생 이야기는 어떤 일에 대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건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로 맺히게 되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우리는 어쩌다 보니 어른이 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어른은 나이가 정해주거나 신체적, 시기적 특성이 있지만 정체성은 삶의 과정 전반에 걸쳐서 끊임없이 대두되는 문제이지 어느 한 시기에 완성되어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현대에는 성인 모새끼라는 시기가 생겨났다. 어른이 되기 위한 준비 기간인 성인 모새끼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 될 것이다. 사람은 어디 사는 사람, 어느 직장에 다니는 사람, 무슨 차를 타는 사람,
어느 대학교 나온 사람 등등 그렇게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다. 나의 삶을 하나의 명사로 규정할 수 없는 것처럼 타인의 삶도 하나의 명사로 규정할 수 없다. 그것은 삶은 이야기로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영혼의 자서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인생 이야기가 무엇인지, 왜 삶이 인생 이야기를 빼놓고는 제대로 이해될 수 없는가? 자신의 이야기는 정체성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써내려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살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신의 인생 이야기는 무엇인가? 현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 답변을 해야 한다. 현재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나의 이야기 내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자신의 여러 모습 중 가장 자신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모습별로 써보면 좋다. 첫째, 자신의 답변이 꽤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고 있는가? 둘째, 나의 이야기 속에서 묘사된 자신이 남들이 생각하는 꽃길은 아닐지라도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을 제대로 걷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꾸려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이 시점에서 정체성을 잘 형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삶에는 자기 자신이 부여하는 의미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삶의 의미는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내 삶의 이야기 속에 나만의 삶의 의미가 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은 바꿀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과거에 대한 해석을 바꿀 수 있다. 그 경험에서 내가 얻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묻고 그 되고 싶은 사람이 되어 그곳의 의미를 느끼고 성장하면 된다. 우리는 살다가 때때로 감당하기 힘든 시련에 처하면 사람들은 출구가 없는 암흑 속에 갇힌 느낌을 받아 마음의 병을 얻기도 하고 심한 경우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지은이 프랭클린은 몸소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프랭클린은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고 했다. 희망을 본다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야 할 일들의 의미, 살아내야 할 것들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다. 니체가 말했듯이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상황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절망의 시기, 이 때를 암흑기라고 쓰고 클라이맥스라고 읽는다. 내가 나로서 다른 사람에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에 대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는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 축사에서 자신의 인생 이야기 3개를 들려준다. 그중 죽음에 관한 이야기에서 잡스는 여러분의 삶은 한정되어 있으니 다른 사람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 인생의 큰 결정은 오직 나만이, 자신만이 자신을 진정으로 설득할 수 있다. 저자인 박선홍에게도 원하던 노스웨스턴 대학교에 떨어지고 노스이스턴 대학교에 합격되었을 때 실망이 컸다고 한다. 그는
노스웨스턴 대학교에 가고 싶었다. 그때 대학교 친구인 신민영이 마땅히 축하해야 할 일이야.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구구절절 찾을 필요 없이 말이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끊임없이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더 이상 무슨 근사한 이유가 필요하겠니? 내가 다니는 학교가 노스이스턴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박선웅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 무엇이 전경이고 무엇이 배경인지 내 맘속에 달려있지. 그래서 친구의 이 말은 배경 속에 묻혀버릴 뻔한 그의 인생을 전경으로 이끌어 주었다고 한다. 인생 이야기를 쓰는 과정에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주변 사람의 지혜와 따뜻한 배려는 좋은 인생 이야기를 쓸 수 있도록 도와준다. 좋은 인생은 좋은 인생을 살아야만 하고 좋은 인생 이야기를 통해 완성된다. 우리가 원해서 태어나지 않았을지라도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지는, 즉 존재의 방식은 우리 손에 쥐어져 있다.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며 살 것인가? 어떤 주제가 있는 이야기를 남길 것인가?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인 바로 나임을 천명하는 것이다. 무엇을 하며 살지는 우리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정체성의 심리학 이 책에서 박선웅은 우리의 손을 꼭 잡고 마음을 담아 묻는다.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품은 사람이 되고 싶은가? 라고. 우리는 나만이 나의 인생 이야기를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색이 모두 모여 나를 만납니다. 한 가지 색으로 나를 규정하지 않고 더 좋은 나로 내가 좋아하는 색으로 나를 표현할 때 나의 이야기는 빛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겐 더 좋은 인생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아름답게 완성하는 것은 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참 나를 알 때 시작됩니다. 그 아름다운 인생 이야기를 내 마음의 필름을 통해 주변에 상영됩니다. 그 시간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길수록 그 사람의 향기는 오래도록 남습니다. 오래도록 보아도 또 보고 싶어집니다. 그 아름다운 인생 이야기를 함께 나누시고 아름다운 눈부신 그 모습에 우리는 자신만의 멋진 선글라스를 쓰고 아이 눈부셔 하면서 축하해주는 모습이 선명히 보입니다. 한박 웃으면서 큰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도 유나의 감동 주파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